자, 반갑습니다. 자, 분석을 다 끝내고 갔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보던 곳에서 보니까 언오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언오버가 내일도 많이 빠집니다. 아마 일요일 날 국내 경기랑 뭐 어느 한정적인 리그에서만 이제 언오버가 있고 웬만한 것도 리그에서 빠졌더라고요. 이럴 거면은 이런 뭔가 J리그 2, 뭐 챔피언십 이런 걸 끼워 넣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경기 수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리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를 선택할 수가 없다. 이게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보만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승패가 좀 애매했을 때. 결국엔 승패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마인도 핸디도 하나밖에 안 준 것 같고, 그래서 잘 골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그리고 어제 토트넘 경기는 못 봤지만 예상대로 언더가 나왔고, 그리고 어, 이 오늘 그 경기 중에서도 배당 대비 좋은 것만 한번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조금 늦긴 했는데 어차피 분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이렌벤하고 빌럼, 제 분석 결과는 헤이렌벤 승입니다. 왜냐면 이게 상성에서도 홈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최근에 경기 홈 원정 포함하더라도 헤이렌베인이 상대 전적이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헤이렌베인은 크게 이제 부상이 없는 반면에 빌럼은 지난번 알메로 시티하고의 홈 경기에서 퇴장이 있었고, 그리고 미드필드에 부상도 있고 공격에 부상까지 한 명이 더 있다 보니까 결장자 부분들이 확실히 헤이렌베인보다 더 많은 상황인 지금인 거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이 빌럼이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적이. 근데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에 이제 홈에서도 안 좋고 원정에서도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원정 꼴찌입니다, 성적이. 실점도 최다 실점 팀이에요. 35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근데 홈은 완전히 딴판이다. 6승 6무 1패. 득실도 괜찮고. 홈에선 6입니다, 6이. 그래서 하필 또 홈에 헤이렌베인을 만났고, 그리고 빌럼은 결장자도 있기 때문에 이건 헤이렌베인 승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헤이렌베인이 최근에 승리가 많은 건 아닙니다. 알크마르 한 경기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홈에서 1승, 원정에서 1승, 딱 2승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홈에서의 득점력 보면은 뭐 트벤테 3대3, 포르티나 2대2, 알크마르 3대1, 뭐 PSV전도 원정에서 한 골. 최근에 이제 무득점 경기가 위트레이트인데 빌럼이 지난번 0대2로 지기도 했고,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가 무득점이고, 홈에서도 위트레이트 상대로 선제골 넣었지만 역전패 당하고, 가장 최근에 잘했던 거는 원정에서 PSV 비긴 거, 홈에서 페노르트 비긴 거 정도인데, 지금의 결장 부분, 상성, 그리고 홈의 헤이렌베인 다 합쳐보면은 헤이렌베인 승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마엔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언오버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다. 마엔도 핸디도 이제 다 1밖에 안 줬기 때문에 거기서 골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아우크하고 미넨. 이게 제가 언오버를 안 줘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 이제 경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미넨이 당연히 좋죠. 뭐 승점, 우승 경쟁, 뭐 동기부여 다 있는데 아우크도 라이프치히하고 불과 3점 차입니다. 6위. 메넨글라하고 4점. 마인츠하고는 6점입니다. 물론 잔여 경기가 7경기밖에 안 남긴 했지만 모릅니다 아직. 그리고 미넨도 65점이라 6점 차인데 경기 수가 좀 더 적으면 모르겠는데 6점 차면 레버쿠젠도 할만하다. 그래서 왜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미넨이 최근에 실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크가 최근에 좀 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독 이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한 아우크기 때문에 물론 미넨도 홈 원정 뭐 패배도 적고 득실도 아주 괜찮고 득점 차이만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뭐 아우크가 내세울 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아우크가 비빌 수 있는 건 최근에 미넨 상대로 홈에서 몇 번 잡았다는 거. 근데 뭐 가장 최근은 아니에요. 가장 최근은 또 이제 서로 이제 득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버고 둘이 붙으면 오버가 좀 많이 났습니다. 미넨이 이제 아우크 상대로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근데 아우크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진 경기는 슈투트 경기밖에 없어요. 리그 슈투트 홈에서 그리고 원정 컵대회 슈투트 컵대회 빼면 사실 그 홈에서 진 경기 이후에 리그 무패 중입니다. 이게 6승 5무인가 11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컵대회를 제외하고 리그만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리그에서는 웬만하면 안 진다. 그리고 만났던 팀들이 뭐 약팀만 있는 게 아니고 라이프치히도 만났고 뭐 메넨갈라 그리고 마인츠 원정도 갔었고 도르트문트 원정도 갔고 볼프스도 만났고 프라이도 만나고 그래서 11번 동안 안 지는 상황에서 대부분 다 언더였습니다. 그 이유가 실점이 너무 적었다. 지난번 호펜하임하고 1대1로 비기긴 했는데 그 전에 6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었고 그 11경기 뭐 슈투트한테 진 경기까지 포함하더라도 2실점 한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실점이 1실점이다. 근데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득실도 좋고 아우크보다 다 뛰어나지만 뭐 레버쿠젠을 꺾고 이제 인테르하고 이제 챔스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리그에서 좀 불안합니다. 뭐 잘할 때는 또 엄청 잘하는데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슈타인이 4대0에서 4대3이었나? 그리고 뭐 무실점으로 좀 잘 나가나 싶더니 보움한테 이제 2대0에서 퇴장 이후에 3대2로 역전당하고 유니온 베를린 원정 1대1 비기고 장크트전도 겨우 이겼다. 3대1이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2대2로 비겼다. 그래서 꾸준하게 실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우크가 최근에 무패 흐름을 봤을 때 이게 3.5를 왠지 졌을 것 같아서 언더를 가려 했거든요. 근데 언오버가 없다. 참 아쉽습니다. 미넨이 아무리 실점이 많다 하더라도 아우크도 워낙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거 미넨이 오버 성향이 강하더라도 언더를 가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오버가 없다. 그래서 결국 승패로 가야 되는데 미넨 승은 가지 마세요. 배당 대비. 미넨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고민 중입니다. 이게 미넨 승을 좀 더 생각하면은 승보다는 핸디무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랑 핸디무를 저는 이제 보험을 잘 안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무나 핸디무 중에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우크 프레임 가기에는 아우크도 요새 보면은 11경기 무패긴 하지만 무도 많고 본인들이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넨은 어쨌든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크가 딱히 부상이 없긴 하거든요. 미넨에 비해서는. 왜냐면 미넨은 이제 노이어가 이제 부상 중이고 수비 쪽에도 이제 우파메카노하고 또 한 명이 또 부상 중이고 그래서 코망도 이제 공격 쪽에 부상. 근데 이제 뭐 나머지 선수들을 봤을 때는 뭐 몇 명 빠졌다고 해서 못 이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아우크가 요새 흐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좀 망설여진다 해서 아우크 승이 좀 더 보였으면 이게 완벽하게 프레임 가서 그냥 말겠지만 미넨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실점이 많다 한들 그 보험전 퇴장 패배 말고는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넨 승무 사이드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을 좀 더 보시면 저는 승보다는 핸디무를 추천드리고, 무 갈 거면 그냥 무 때리고, 프레는 배당이 핸디무나 무에 비해서 별로 높지 않습니다. 2.75가 낮은 건 아닌데, 예, 뭐 미넨이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배당을 더 높여서 가는 게 좋겠다. 무나 핸디무 쪽으로. 뭐 마엔이나 아우쿠 역배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체크를 못하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 제노하고 우디네세 가도록 할게요. 요 경기는 오늘 딱 봤을 때 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우디네세보다 조금 적어요. 득실도 조금 밀리고. 근데 홈에서 패배가 많지 않고, 물론 우디네세도 뭐 원정 성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제노아가 결장이 거의 없다. 최근 결장이. 우디네세가 그에 반면 결장이 있죠. 플로리안 토뱅이 지금 공격에서 이제 8골 넣고 있는데 팀의 두 번째 득점.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뭐 장기 부상자 몇 명도 있고, 거기다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고,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노아에 비해 우디네세가 결장이 좀 있는 부분. 근데 물론 상성에서도 보면은 제노아가 최근에 우디네세 상대로 2승 3무, 홈에서도 20년도 이후 보면은 1승 2무로 일단은 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적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왜 무승부를 보냐면, 뭐 결장도 있고 한데, 그 결장이 뭐 아주 최근은 아니에요. 못 나온 지 한 뭐 3, 4경기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디네세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최근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전에 6경기 4승 2무, 나폴리 원정도 비기고, 그리고 예전에 그 우디네세가 홈에서 또 아탈 아니면 피오렌티나 원정을 잡았던 경기, 그러니까 은근히 원정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인테르전도 결국 한 골 차로 졌거든요. 그리고 베로나한테 0대1로 진 게 좀 크긴 하지만 라치오 원정도 비겼던 우디네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벤 원정, 인테르 원정, 뭐 피오렌티나 원정 다 한 골 차였습니다. 얘네도 보면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아요. 홈에서도 나폴리전 한 골 차였고. 근데 이제 원정에서는 워낙 못하거든요. 최근 6경기 뭐 2무 4패로 이제 승도 없고. 근데 홈은 다릅니다. 홈은 최근 5경기 무패 4승 1무. 물론 상대들이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베네치아, 엠폴리, 레체, 몬차, 파르마. 그래서 그 경기들도 대부분 뭐 이득점 한 경기들도 있긴 한데, 제노아도 무도 많고 한 골차 경기도 많기 때문에 우디네세가 뭔가 3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다. 막 우디네세도 막 퇴장도 있고 대량 실점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제노아도 그렇다고 이제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그래서 뭐 제노아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해요. 홈이라서. 그리고 홈에서 최근에 이제 이득점한 경기들도 여러 번 있고. 근데 왠지 비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보고, 그리고 뭐 프렌은 잘 모르겠어요. 우디네세 제노아가 프렌 받았으면 제노아 프렌을 갔겠죠.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스하고 낭트. 자, 니스가 순위가 낭트보다는 꽤 높죠. 근데 낭트는 이제 강등권하고 불과 이제 3점, 뭐 4점 요 정도 차이고, 니스는 또 마르세유, 모나코, 챔스 이제 직행하는 이제 순위권하고도 불과 한 경기 차이라서 엄청 치열합니다. 파리 제외하고는 상위권도 치열, 뭐 하위권도 치열, 꼴찌 빼고. 그래서 반드시 둘 다 승리가 필요한데, 닉스가 일단 홈에서 8승 3무 1패입니다. 한 번밖에 안 줬고, 그리고 낭트가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아요. 근데 니스는 일단 최근에 모나코전 퇴장도 있어서 지금 퇴장만 지금 2명 뜨거든요. 그 전에 오세르정은 퇴장당한 선수가 이번에도 못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수비 쪽에 2명. 그리고 공격에 소피앙 디옵이 명단이 또 제외됐습니다.
팀 내 세 번째로 골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수비에 퇴장이 있고 미드필더 부상 한 명 말고는 크게 없네요. 그냥 살짝 낭트 우세, 약 우세, 결장 부분은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니스가 상성에서 낭트한테 밀립니다. 최근에 3무 2패예요. 3무 2패. 그렇다고 홈에서도 좋냐? 아닙니다. 얘네 둘이 붙으면 무가 많았고 최근 전적 보면은 오히려 낭트한테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반반이긴 하지만 아주 최근으로 보면은 또 낭트가 야구세 정도. 아까 홈 원정 포함하더라도. 그래서 상성은 낭트가 조금 더 좋다. 근데 이제 니스가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고 그 전에 뭐 4연승도 하긴 했었는데 모나코전도 결국엔 선제골 넣고 역전당했고 오세르전도 선제골 넣고 비겼거든요. 근데 이때 다 퇴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나코전 퇴장은 뭐 2대1 상황의 퇴장이었기 때문에 뭐 퇴장이 변수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세르전은 아마 영향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때 퇴장 이후에 추가 시간에 골을 먹힌 거기 때문에 어쨌든 홈에서 니스는 굉장히 강하고 낭트가 아무리 상성에서 좋다 한들 르하브르한테 최근 마지막 경기 3실점, 마르세유 2실점, 모나코 7실점. 물론 낭트는 홈에서 리옹하고 비기고 뭐 릴도 잡고 모나코랑도 비기고 뭐 파리 원정도 비겼던 낭트라서 은근히 이 강팀하고 하면은 잘 안 집니다. 릴, 파리, 모나코, 리옹 다 비겼거든요. 또 홈에서는 릴도 잡고. 근데 최근에 모나코, 마르세유한테 다 졌습니다. 원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팀한테 강하던 그 패턴도 요새는 살짝 무너진 느낌이라 요거는 니스가 그래도 4경기째 승리가 없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니스 승을 좀 봅니다. 챔스권 가려면 승점이 필요하죠. 낭트는 뭐 저도 아직 물론 니스가 더 여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니스 승을 봅니다.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니스 마엔 보기에는 좀 빡센 게 고민이 됩니다. 이게 최근 4연승 할 때 다 마엔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살짝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상성도 또 걸리고 그리고 낭트가 은근히 강팀한테 좀 강했다는 거. 뭐 모나코하고 마르세유한테는 뭐 특히 모나코 같은 경우는 7실점 하긴 했지만 그때 퇴장도 있었고 뭔가 마엔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핸디무랑 마엔 중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늘은 언오버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배당은 뭐 핸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블랙번하고 미들즈브러 가도록 할게요. 자, 블랙번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봤을 때 조금 특이했던 게 일단 미들즈브러가 득점은 더 많거든요. 득실도 더 좋고 실점이 좀 더 많아도 득점 차이가 많아서. 근데 이제 블랙번이 홈에서 나름 성적이 괜찮고 미들즈브러가 원정에서 원정 성적이 블랙번의 홈 성적보다 좋지는 않는데 득점이 너무 많아요. 원정 득점 1위입니다. 30득점. 근데 이제 28골을 실점하다 보니까 득점에 비해 또 실점도 많죠. 그리고 블랙번은 홈에서 득실이 괜찮고. 근데 이제 블랙번 쪽 보면은 부상들이 있긴 해요. 근데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 일단 수비 쪽에 일단 장기 부상자 포함 최근 그나마 최근 뭐 부상 포함하면은 뭐 3명 정도 빠지고 그리고 공격에도 한 명이 빠집니다. 무릎 부상으로. 그래서 결장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즈브러 쪽 보면은 지금 얘네도 아주 최근에 부상당한 건 없거든요. 수비도 이제 부상 중이긴 하지만 좀 애매한 상황들도 많고 그리고 공격이나 미드필드도 있긴 한데 최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블랙번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반반이긴 한데 미들즈브로 그냥 야구세 정도 봅니다. 다만 이 블랙번이 아까 미들즈브로가 이제 득점력이 훨씬 더 좋다 했잖아요. 원정 득점 1위고.
블랙번이 최근 미들즈브로 상대로 4경기 무패 중 원정에서 2번 잡았고 홈에서도 최근 보면은 3승 1무 1패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10경기 홈 어웨이 포함하니까 6승 3무 1패예요. 그러니까 최근 10경기 중에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미들즈브로한테. 그만큼 강하다. 상성은. 자, 근데 블랙번 아시겠지만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4연패. 4연패 다 이제 한 골차. 그리고 스완지전, 노리치전까지 하면 이제 1무 5패. 그래서 최근에 무승부도 별로 없어요. 그냥 승패로 갈립니다. 그래서 블랙번이 그나마 FA컵 빼면은 최근에 홈에 3경기 무패를 하고 있었는데 카디프한테 지면서 이제 그 무패 흐름도 끊기고 원정은 뭐 4연패 중이고 그래서 지금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 입장인데 하필 또 득점력 원정 1위인 미들즈브로를 만났습니다. 근데 미들즈브로도 지난 옥스퍼드전 2대1로 역전을 했고 선제골 내주고 루턴타운전도 결국엔 비겼거든요. 블랙번도 루턴타운보다는 좀 더 괜찮으니까. 그래서 원정에서 지금 2경기 무득점입니다. 미들즈브로가. 원정 득점력 1위인데 예전에 득점 많이 한 거예요. 최근에 스토크 3골 말고는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작년 플리머스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미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3연승 뭐 최근 6경기 중 4승 1무 1패로 블랙번보다 훨씬 좋죠. 근데 뭔가 원정이 조금 불안하다. 실점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2경기 무득점도 그렇고 그래서 블랙번의 5연패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못 이기더라도 무승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패는 끊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블랙번 승무 쪽으로 봐요. 블랙번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번이 정배가 아니고 미들즈브로가 정배이기 때문에 블랙번이 프렌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뭐 블랙번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프렌 보면 되죠.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 보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유하고 에스파뇰 가도록 할게요. 자, 라유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하고 순위도 차이 나고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이 좋다. 근데 이 라유가 일단 최근에 에스파뇰한테 연패 중이긴 합니다. 홈 원정 다 져가지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홈에서는 최근 성적으로 보면 살짝 앞서 있긴 해요. 20년도 이후에 2승 1패니까. 거의 뭐 반반 느낌인 거고 일단 라유가 득실이 괜찮습니다. 에스파뇰보다 득점도 높고 실점도 적고 그리고 홈에서도 뭐 패배도 적고 근데 라유는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승점은 같습니다. 20점 1패만 많을 뿐이지 원정. 근데 에스파뇰은 아까 이제 헤이렌베인만큼 홈원정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6승 6무 3패 홈 원정 1승 2무 10패 오사수나하고 같이 득점 한 자릿수. 이거면 라유 원정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라유는 수비랑 이제 공격에 한 명씩 부상이 있긴 한데 에스파뇰은 다행히도 최근 부상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라유가 최근에 알라베스 원정도 잡았고 소시하고 2대2 레알 원정도 한 골, 세비야도 한 골. 그래서 라유가 최근에 졌던 경기는 비아레알 경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비아레알 경기도 그때 퇴장이 있었는데 아마 전반 퇴장한 거 치고는 골도 후반에 먹혔고 그리고 슈팅도 같았습니다. 점유율도 같고 물론 전반 거의 막판에 퇴장을 당한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경기 빼고는 최근 진 적이 없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또 레알하고 3대3으로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홈의 라유 쉽지 않다. 그리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엄청나죠. 홈에서 뭐 AT 그리고 뭐 빌바오, 레알 진 적이 없어요. 레알도 잡고 빌바오랑 비기고 AT랑도 비기고 최근에 홈에서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작년 포함하더라도 꽤 무패를 오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근데 원정은 다르다. 예. 원정은 이제 최근에 알라베스전을 이기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기기도 했는데 다시 마요르카한테 졌고, 그 전에 이제 전적들 보면 막 연패도 길게 하고 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에스파뇰이 뭐 비기든 이기든 지든 뭔가 박빙의 승부가 많습니다. 스코어 상으로. 원정에서 지더라도 0대1, 뭐 1대2, 1대2, 한 골차 승부도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에스파뇰이 언더가 많긴 한데, 왜냐면 본인들이 골을 많이 못 넣어서. 근데 이제 라요가 홈이다 보니까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해요. 근데 이제 언오버를 체크할 수는 없어서 승패로 간다면 그래도 라요 홈인데, 홈이면 에스파뇰 홈이면 뭐 모르겠지만 라요 홈인데 굳이 뭐 에스파뇰 뭐 박빙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라요 승부 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라요 승을 좀 더 봐요. 지금 배당도 라요 쪽으로 올라갔다 빠졌다 막 그러고 있는데, 뭐 결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뭐 그 결장으로 이제 빠지는 선수가 뭐 압도적으로 골을 많이 넣거나 뭐 또 그런 것도 아니어서 전 그래도 홈의 라요를 좀 믿겠다. 물론 에스파뇰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비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한 골차 승부도 많았고 요새 무도 워낙 많고. 근데 이제 어쨌든 홈에 한정적으로 이제 그 경기 결과기 때문에 원정은 홈만큼 뭐 무승부도 많고 뭐 패배도 적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정의 에스파뇰은 1승 2무 10패입니다. 라요하고 견줄 게 안 돼요. 그래서 에스파뇰 그 라요 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드리자면 언오버가 없다. 언오버가 없는 게 참 아쉽다. 그러면 결국 승패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승패를 보는 배당들은 다 배당이 적다. 뭐 헤이렌베인부터 시작해서 뭐 아까 라요까지. 그러면 결국엔 고배당 노리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핸디 쪽을 건드려야 되는데 핸디도 1핸디밖에 없다. 그래서 핸디 선택폭도 되게 적다. 그래서 아까 뭐 제노와 무승부를 보기 때문에 뭐 미넨 쪽의 승을 좀 더 보면 미넨 핸디물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블랙번 승무 보니까 프렘 보니까 뭐 블랙번 승무 중에 뭐 물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라요 승을 보지만 에스파뇰이 워낙 박빙으로 졌기 때문에 뭐 핸디물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각자 알아서 잘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글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이 오전 오후, 내일은 일정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와서 낮 경기하고, 또 오후 한 3, 4시쯤에 와서, 내일은 좀 빨리 올게요. 오후 그 해축도 3, 4시쯤에 와서, 오후, 왜냐면 3, 4시쯤에 오는 게 미축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와서 하고, 다음 날은 오전 일찍 낮 경기 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오전 일찍 낮 경기를 했다가 저녁쯤에 와서 해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좀 늦을 것 같아요. 한 6시? 근데 이제 미리 분석을 하고 올 거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은 경기 수도 토요일보다 적고,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뭐 조합도 다 짜고 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이 문제지. 내일 미축까지 하려면 경기가 워낙 많아서 오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낮 경기 가고, 미축도 어차피 가볍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뭐 한 2경기 전부터 이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시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 미축 적중했잖아요. 잘 나눠 가가지고. 그래서 뭐 낮 경기가 됐든 뭐 미축이 됐든 해축보다는 비중이 낮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막 이제 4경기 5경기 묶어서 가진 않을 겁니다. 뭐 금액만 낮출 뿐이지, 확률이 높으면,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축이
원래는 5경기 묶어가려 했다가 뭔가 좀 애매해. 그래서 프렌 2개를 빼고 그때 뭐 어디 샌디에고 승이었나? 그래서 3개씩 나눠 갔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3개 뺀 게 맞았다. 묶어갔으면 다 틀렸을 거야 아마 또. 그래서 확실히 경기 수가 많아지면 적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기 수 적다고 해서 뭐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닌데 확률이 높아질 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뭔가 주력 메인 맥시멈 잡아도 한 3경기 2경기 가기에는 배당이 적으니까 뭐 그 정도로 해서 뭐 메인을 뭐 교차로 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핸디무 쪽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이제 선택하셔서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일찍 일어나면 한 10시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